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세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 검사입니다. 이 심리 검사라는 과목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검사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임상심리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려면 다양한 검사 도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내담자들의 그 호소 문제에 맞게 검사들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이론적인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신병리나 이상심리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위가 많은 부분, 이 심리검사 부분은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이론은요, 바로 심리검사의 기본 개념 및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리 검사가 무엇일까요? 검사란 건 무엇일까요? 이런 심리 검사. 심리 검사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는 걸까요? 상담실에 내담자가 와요. 자기 호소 문제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울증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상담사들은 그 어떤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자기의 직감으로 우울증의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한 10년, 20년 이상 우울증만 전문적으로 치료한 상담사들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담사들은요, 이 상담이라는 것은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우울증에 대한 수준이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우울증이 이렇게 상승했는지 그런 걸 숫자로 해서 우리가 면밀히 파악했을 때 효율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심리 검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활용할 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심리 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요. 자, 검사는요, 행동을 숫자로 계량하는 그 어떠한 심리학적 측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명칭이 같아도 측정 내용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행동을 숫자로 계량한다는 건 어떤 특성이죠? 예를 들어서 MMPI라는 검사에서는요, 자, 2번 척도에 이 D척도가 있습니다. 이 D척도에는 이 우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숫자로 이 사람의 이제 그 우울증 수준이 이제 숫자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고요. 검사의 명칭이 같아도, 예를 들어서 우울 검사라고 해도 A 연구자가 만든 게 있고 B 연구자가 만든 게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문항 내용에는 소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리검사는 말씀을 드렸듯이 심리적 속성,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이런 MMPA라는 검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이 검사의 타당도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도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가 이제 검사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그런 원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수로 기술하는 측정 방법이자 하나의 도구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표준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떠한 MMPI라든가 뭐 웩슬러 지능 검사 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철저한 절차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MMPI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정도 체크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요, 검사의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 개인의 행동을 바로 예측한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게 MMPI하고 정신병리의 연관성이었죠. 예를 들어서 D번 2번 척도에서 우울 증상의 점수가 75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높은 점수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증상이 어떠할지 그 검사 해석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심각성에 대한 우리가 예상을 행동의 맥락에 맞춰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담자의 증상에 대한 분류를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D번에서 우리가 2번 척도 MMPI에서 75가 나왔다. 그럼 조심스럽게 우울증 경향성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해력을 촉진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흥미검사, 홀랜드 검사 했을 때 내가 어느 흥미형에 포함되는지, R형인지 I형인지, 나는 그러면 R형, 이 손가락과 연관된 직업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이해력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요, 적성검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 적재적소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기능입니다. 자, 저희 시험에서는 요 3번 문제가 빈출이 많이 됐습니다. 자, 심리검사 해석과 이걸 전달 시 고려사항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요, 우리가 첫 번째, 이러한 해당 검사 결과가 수검자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수용하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MMPI에서 D번 척도가 75점이다. 우울에 대한 경향성이 높음을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요. 그럼 내담자가 상담사가 해석하는, 임상심리사가 해석하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해석할 경우에는요, 이러한 D번, 2번이라든가 D라는 것보다는요, 내담자가, 수검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검자의 연령과 교육 수준에 맞게 해당 검사 결과들을 전문적인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내담자들의 수준에 맞게 이걸 풀어서 설명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춘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을 점검해야 됩니다. D번의 이 2번 척도에서 이 D가 75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내담자가 너무나 놀라지는 않는지 그 상황에 맞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해석과 검사 결과가 수검자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규준에 따른 해석에서. 자, D번 척도가 우리가 75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담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부모님 등 내담자의 보호자의 서면 동의하에 교사가 검사를 의뢰하는 거고, 검사 결과를 우리가 교사나 학교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심리 검사를 하더라도 꼭 한 가지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MMPI라는 검사와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 그리고 성격 기질 검사, 보통 이 세 가지 검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간이용 검사라고 하는데, 이 MMPI에서 그리고 SCT에서 TCI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결과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2번, 즉 우울증 경향성이 높다고 해서 이 내담자를 우울증으로 진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려면 우리가 종합심리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세 가지 검사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로샤 검사도 들어가고요, TAT 검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능검사도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심리검사를 7개에서 8개를